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오후 4시 42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게 총선을 통해서 하든 대선을 통해서 하든 정권 교체를 피를 흘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입니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후니까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이 전통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총력을 당해서 전 행정기관을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것도 없이 진짜로 이것은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슨 사전투표 부정, 개표 부정 그런 식으로 요사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공권력 집행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상임위원 자리인데 이 상임위원회 조혜주라는 사람이 임명될 때부터 이 사람이 문재인 측근 인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논란을 부르다가 드디어 오늘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러나도록 한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왜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에게 사직원을 내었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 등 관단 일동의 사퇴 요구가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지도부도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2,900명이나 되는 선관위 전 직원들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조 상임위원의 선관위직 연임 문제에 항의하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위원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조위원의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뜻은 공정선거 해야 된다. 이번에 또 선관위가 공정선거 시비에 휘말리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은 공동명의로 어제 상임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조 상임위원의 용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해당 서한을 보면은 중앙선관위 실국장, 과장, 사무관단 일동은 조 상임위원에게 그간의 관례를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올린다 라면서 퇴임을 요청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마치면은 바로 퇴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 상임위원은 최근 임기 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해가지고 조혜주 상임위원이 비상임 일반위원으로 전환해가지고 3년 더 임기를
채우도록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꼼수. 그러니까 그동안 지켜온 관례를 깨면서 조 상임위원을 연임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야당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관여해가지고 선거를 관리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에도 전 국민의 저항을 예상하고 일종의 자구 조치를 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 선거 관리 불공정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선관위 직원들은 사퇴 촉구문에서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위원님은 위원회에 부담 주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재임 중 위원회가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후배들에게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다. 직원들은 위원님의 임기 만료가 지속되는 선거 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라는 억지 비난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법은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라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까 우려된다. 후배들을 믿고 맡겨달라며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 선관위의 고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은 선거 그 자체는 개표 그리고 투표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래통합당이 아닌 외곽에서 여기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의 부정은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구조적 부정선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데, 그 위기감을 느낀 이 선관위 직원들이 핵심민, 친여, 이 자리는 절대로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이섬으로 해서 쓸데없는 의구심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한 선거 관리해놓고도 욕만 먹는다는 거죠. 그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즉시 늦더라도,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중립내각, 선거관리 중립내각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면은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시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내전적 상황으로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형 집행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아야 하고 선관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인규 3.15 부정, 1960년 3.15 부정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간첩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선거 부정 이 책임을 지고 사형 집행되었다는 걸 잊지 말고, 이번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에 엄격한 중립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명령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수사는 정권의 영향력만 빠지면은 제대로 직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문턱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정권을 의식을 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번 선거에서 설사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이건 완전히 검사들 덕분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불행해지고 검사들도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